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가릴리입니다. 사하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사하가릴리 벌써 구독자 7만 명을 현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죠. AI 반도체, AI 챗봇, AI 로봇,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까지 특히나 어닝 서프라이즈 즉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만 준비해봤습니다. 해당되는 종목들이 필요한 이유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다가도 결국 매출 실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하는 기업들은 일부 거품이 꺼질 수는 있지만 고가권에서 주가를 형성하게 되고요. 다음 기대감이 들어왔을 때 추가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특징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이게 AI면 AI, 2차전지, 2차전지 뭐 수혜를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면서 매출 실적이 증가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우상향하는 기업들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 이 해당 무료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무료 자료집이 지금 현재 시기에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꾸준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자료집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선물이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설명 드렸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봐야겠죠.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세계 1위 이 기업 5월에 순식간에 급등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이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나 5월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핵심 기업, 어떤 기업인지 지금부터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 이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면 100년 만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그러냐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의 영상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의 100년 전만 해도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할 때예요. 실제 그때는 대한민국이 엄청 부흥을 이루지 않아서 인구가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100년 전이라고 한다면 뭐 기술력도 없는 그 시기죠.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지금 이제 빠르게 국가가 성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100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런 변화가 생기는 와중에서도 100년 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금 이제 마을이 숫자만 123곳이 사라지고요. 웬만한 지금 이제 인구들은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보기 힘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뉴욕 타임즈의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유럽의 흑사병 창궐보다 더 빠르다.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이제 줄어드는 숫자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뉴욕 타임즈는 지난해 12월 2일 칼럼을 통해서 한국의 저출산 물질을 흑사병에 빗대서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해결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시점에서 부족한 노동력 문제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구조에 대한민국이 서서히 이제 몰락하는 구조에 이 부족한 노동력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옆에 사람이 줄어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데요. 대한민국 경제 자체에 큰 영향을 줄 거고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잘 사는 국가에 축했죠.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지금 이제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경제적인 타격으로 직접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거예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정책 내놓고 하고 있지 않느냐. 서서히 해결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해결 안 될 겁니다. 해결 방법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이 보조금 정책들, 좀 도와주는 정책들,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젊은 세대들한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사회 정책 설계한 복지 전문가 현금 복지 효과 없고 지속 불가능하다.
돌봄 국가 책임제 시행을 해 가지고 아이가 나오면 지금 이제 어린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현재 키우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 선완 유도, 저출산 해소 30년 걸릴 수도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해결하자라는 내용이에요. 뭐 현금 복지 효과도 사실 뭐 여기선 없다라고 표현해 놨지만 뭐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방법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주거지가 굉장히 불안한 우리 많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주거지를 조금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를 살 때 지금 이제 자금들을 대출해 준다든가 무이자로 지금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30%씩 감해 준다든가 요런 방식으로도 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점은 뭐냐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건 노력하는 거고요. 그 노력에 대한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100% 알 수 없지만 과거에 이런 저출산을 겪은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거의 기업 국가들이 똑같은 비슷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힘들었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계적으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좀 생각보다 충격적인데요. 생각보다 저출산을 이겨내고 정책 지원 자금으로서 정책 다양한 정책을 쓰므로써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거나 지금 이제 벗어난 국가들의 거의 대부분은 천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뭐 원유부터 시작해서 다른 자원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국가가 부유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대단히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이 해당 국가에서는 지금 이제 정책을 퍼줄 만큼의 자금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국가이면서도 심지어는 인구가 1,000만이 넘지 않는 국가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천연 자원으로 사람들을 보조해 줘야 되다 보니까 정책 자금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많으면 모든 사람들은 법적 그 복지 혜택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복지 정책이 성공한 국가의 특징이 뭐였냐?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1,000만이 안 됐다. 대한민국한테 어울리는 얘기예요?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안 어울리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가들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국가들은 어떻게 갔냐? 바로 이민자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민자 정책 가장 대표적으로 펼쳤죠. 보시면 빠른 인구 감소에 급증하는 선진국 이민 행렬이라고 하면서 많은 이민자를 받는 선진국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근데 유럽에서는 특히나 문제가 있었죠. 불법 이민자가 12살 소녀를 살해했다. 프랑스 뒤덮는 반이민 공세. 보시는 바와 같이 범죄율이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이런 범죄율 증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이 나오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였다라고 최근에 알려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등록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고 지금 이제 마크론 추진법 개정관 통과, 저희 이민턱을 높이는 이민자를 함부로 받지 않고 아무나 받지 않고 지금 이민자를 받을 때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하는 쪽으로 좀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를 현재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같은 국가가 이제 이민자 정책을 따라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나마 이민자 정책이 성공한 국가가 하나 있는데요. 그나마 아직도 갈등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나마 성공적인 국가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나 홀로 성장 미국 숨은 저력은 이민자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요국 저성장국 속 미국 경제 약진 늘어난 이민자들 생산 고용 소비 뒷받침 각종 부작용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이 분명하다. 단점은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 절벽 한국에 주는 교훈이다라는 내용 써놨는데요. 사실 근데 미국을 따라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애초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국가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능력, 가장 큰 군사 능력,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입니다. 해당 국가를 사실 모방하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 뭐 보조금을 준다든가 국가 책임져서 뭐 복지 정책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이민자 정책을 쓴다든가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발버둥도 안 치고 이대로 망할 수는 없으니까 발버둥 쳐보겠지만 생각보다 그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저출산 정책이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0.6에서 더 떨어지는 건 막아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현재 0.6의 퍼센트가 갑자기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이대로
지금 2명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적어도 2명씩은 나와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0.6 수준이죠. 근데 2명도 지금 이제 올라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이런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 그나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나마 한국이 참고할 만한 저출산 정책이 사실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노동력을 누가 대체한다? 바로 로봇과 AI가 대체한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현재 최근에 이제 과거에는요 AI 기술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았고요 로봇 기술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을 때에는 굉장히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대규모 IT 기업들에서 뭐 하라고 하고 있죠? 최근에 제 직전 어제 영상을 보시면 AGI라고 해서 사람의 지능과 비슷한 혹은 준하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몇 년 안에 3년에서 늦어도 5년 안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대규모 IT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런 IT 기업들이 말했다고 해서 그게 뭐 예고가 됐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진짜 안 될 것 같고 시도해볼 만하지도 않으면 이걸 뭐 10년, 20년 뭐 정책을 세우는데 그게 아닌 거죠. 5년, 3년에서 5년 정도의 목표를 잡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인공지능 AI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노동력이 현재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머리가 좋다고 해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소프트웨어도 발전함과 동시에 하드웨어도 발전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대한민국의 노동력을 대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을 보시면요. 로봇 핵심 부품 80%를 국산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같은 절실한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죠. 로봇 기업 스타트업 방문, 중재 중소성장 사다리 방안도 내놓을 것이다. 정부는 로드맵 발표를 통해서 인공지능 AI 5세대, 이동통신 5G, 반도체 등 신기술이 집약된 첨단 로봇 산업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해놨는데요.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결국 로봇, 지금 이제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해 줄 만한 로봇들이 지금 이제 로봇들을 쏟아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자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국가보다 절실하게 AI 로봇이 필요한 국가라서 이렇게 80% 이상을 직접 국산하는 모습이죠. 해외에서 사오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경쟁력도 쉽지 않고 상용화도 어렵고 해서 그리고 뭐 다른 국가들 기업 국가 그중에 이제 다른 기업들한테 다른 국가의 기업들한테 좀 뺏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재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내재화라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하루 아침에 뚝딱 뭐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목표를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반드시 AI하고 로봇이 전 세계 어디보다 다른 곳들보다 빠르게 도입해야 될 만한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미국도 성장한다, 뭐 중국도 성장한다 하는데 대한민국만큼 절실한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저는 가장 많은 규제 완화가 다른 국가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식을 공략해야 될까 의문이 드실 거예요. 웬만한 로봇 관련 종목들은 전 돌아가면서 급등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주식은 바로 신규 상장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실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관련된 이슈로 과거에 두산 같은 경우 주가가 몇 퍼센트 상승했냐면 두산 같은 경우 주가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장했죠.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거의 뭐 2조에 가까운 기업이 주가가 100% 올랐죠. 이때는 뭐 1. 몇 조가 되겠죠. 거의 뭐 100%까지 오르는 모습들을 신규 상장 당시 보여줬고요. 최근엔 밸류업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두산 로보틱스 관련 종목이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보시면 저가에서부터 파동을 보여주게 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70% 이상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관련된 다양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했는데 뭐 다양한 종목을 다 보여드리면 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삼성 로봇 관련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확실히 신규 상장 이슈가
지금 묵직한 신규 상장이 이슈가 있으면 종목들이 70%, 100%, 150% 올라가는구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서 150%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기에도 똑같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같이 신규 상장하는 로봇 관련 종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중소형 로봇 관련 종목들은 전 추천드리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이슈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10조 가나 정의선 회장 대박 조짐, AI 로봇 열풍의 가치 급상승, 엔비디아 협업, 내년 6월 상장 전망, 2,400억 투자한 정 회장, 지분 평가이익 2조 원 달성할 수도, 관련주 공략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지금 이제 현대 쪽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기업, 미국 기업을 인수했었죠. 그래서 인수해서 자신의 이제 공장 자동화에 열심히 지금 이제 기술력을 반영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위해 상장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겠죠.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 첫 번째는 지금 이제 NR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KNR 시스템 같은 경우 상장 이후로 주가가 많이 눌리고 있는데요. 주가 고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눌렸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저는 이제 곧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신규 상장 이슈가 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봐요. 이런 종목들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고 설명드리고요. 근데 다만 이제 KNR 시스템, KNR 시스템 같은 경우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하는 기업이냐면 유압식 다이나믹스의 유압식 로터리 액추에이터를 납품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압식이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유압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자동차에 많이 사용되는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아십니까? 그죠? 에어 서스펜션의 똑같은 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유압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공기의 압력을 주고 빼고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력을 얻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유압식 방법, 그러니까 특히나 그 정확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 최근에 영상들을 보시면 유압식을 버리고 모터 방식으로 가는 지금 현재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유압식을 버리고 새로운 동력을 모터로 받는 거예요. 물론 유압식이 힘이 강하고 지금 이 모터는 비교적 힘이 약해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있긴 했는데 지금 현재 뭐 그 로봇 자체가 엄청나게 무거운 지금 현재 자꾸 무거운 이제 물건을 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모터만으로도 충분하다. 기술력이 충분히 로봇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모터로 바꾸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단점이 있어요. 이제 시대의 흐름에 조금 역행하는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긴 하겠지만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그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단기적인 테마적 상승 정도를 예상해 보시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근데 직접적인 관련 종목 모르겠다.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실제 수혜주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찾아봤는데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그냥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같이 찍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가 인수하기 직전 기업이죠. 개별적인 삼성 인수합병 이슈도 있는 기업이니까 잘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제가 여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잡아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께 워낙에 로봇 관련 종목 긍정적이라 말씀드렸고 최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적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눌림목이 나온 현재 시점인데요. 충분히 매집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런 자리에서 뭐 수백 퍼센트의 파동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한 몇십 퍼센트대 파동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차라리 대장주권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는 것도 괜찮다. 차라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물려도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삼성이 인수합병 이슈가 있는 기업이니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업 KNR 시스템 발음이 이렇게 안 되네요. 그죠? KNR 시스템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난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들 다 좋은데 가장 이제 특히나 이제 매출 실적까지 받쳐주는 기업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자료집 보세요. AI 반도체, AI 챗봇, AI 로봇, 2000주 관련된 기업들까지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이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청들에 여러분들께 들어드리기 위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무료 자료집은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는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필요해요. 단기 급등주.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가 있고 어떤 주요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 종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오늘의 급등주 뉴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2024년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주요 테마 종목들 2배, 3배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만 모아놓은 자료집이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모든 정보를 무료로 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여러분들께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제 이름 이재진이라고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검색해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설치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로드 받고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앞서 말씀드렸던 급등 추천주, 장전 시황, 지금 이제 급등 이슈죠.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자료 이용할 수 있는 자료집 싹 다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정보들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면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무료 아이디 만드는 방법 쉬워요. 위에 있는 메뉴를 이용하시면 편하십니다. 밑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아무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장전 시황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와요.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여건 동의 왼쪽 상단 클릭, 우측 하단 가입하기 클릭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지고요.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최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골뱅이 네이버.com을 적으시면 됩니다.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적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 만드시고 접속하시면 되겠죠. 꼭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시고요. 아이디 적으실 때 골뱅이 네이버.com 적는 거 잊지 마시고요. 로그인하시면 무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뉴스, 주요 지표를 통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 하락할 가능성,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를 설명드리고요. 전일자 상승 테마한 종목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장시작 전에 웬만한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요. 8시 30분쯤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 추천주에 접속하시면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추가로 자료집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지글 보시면 자료집 클릭해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걸 다운로드 하는데 어떻게 보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직접 올려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쯤 보시면 원하신 자료집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까지는 볼 수 없지만 종목을 보시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쭉 내리셔서 종목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영상에 뵐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